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38회 토목시공기술사 필기를 합격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저는 여기 종로기술사학원 좀 지방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전의 현대기술사학원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총 시험을 4번을 봤습니다. 저는 재작년 8월에 저 기술사 시험 처음 그러니까 학원을 등록을 하고, 작년 135, 6, 7회 시험에서는 다 낙방을 하고, 요번에 이렇게 138회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저 첫 회 시험에서는 55.6이 맞았고, 그 다음에 연속된 136회 7회는 58.8, 58.7 이렇게 좀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의 단점은 제가 1교시가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작년에 137회에서 낙방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1교시 용어 교재를 정주행했습니다. 싹 다. 그 전까지 135회, 136회, 137회까지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다니던 그 학원에서 교수님이 이런 거 봐라 라고 하셔서 보다가, 그 다음 별표 2개 정도까지 보다가, 그 다음 별표 1개까지 확장을 시키다가, 그 다음은 나 모르겠다. 될 때면 되고 말려면 말자. 싹 다 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해서 기출이고 미기출이고 관련 없이 전부 다 받고, 그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빼버리고, 되는 것만 서브노트를 했는데 그게 거의 800문제 정도 되는 거, 세보진 않았습니다. 세보진 않았고, 800문제 정도 됐고, 저는 137회 이후의 시험에서는 138회를 준비하면서는 서술형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완전히 용어만 올인을 했고, 용어에서 나오는 그 미기출 문제에서도 서술형에서 오히려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서술형에 가깝게 아이템을 쭉 정리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용어 서브노트는 가능한 대제목 4개,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니까 포괄적 문제는 대제목 4개로 해서 정의, 개요, 그 다음에 도해, 1번, 2번은 정의, 개요 또는 도해로 해가지고 도해에서 많은 걸 가능한 한 끌어내서 3번, 4번 특직이라든지 시공시 유의사항 이런 걸 끌어낼 수 있도록 정의와 도해, 정의, 개요, 도해 여기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썼고, 찍힌 문제는 아이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용어 공부를 했다는 게 네. 읽었다는 거 썼다는 거예요? 읽고 쓰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나 하루에 보통 저는 시공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준공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퇴근 후,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할 때 137에서 떨어지고 약 10월경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은 무조건 했고, 토요일은 학원에 붙어 있었고, 일요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파트 개인 독서실 가서 거의 10시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치고는 용어 높진 않은데.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 글쎄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고득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득점은 없었고 19점과 18점이 대부분이고 두 문제가 16점, 17점이 됐습니다. 고득점이 21점은 없었습니다. 용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서술이 많이 잘 나오셔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됐는데, 서술형은 용어를 하면 할수록 서술형도 같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의 부분적인 찍힌 문제들이 용어에 다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용어를 하나씩 다 개념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싹 정리를 싹싹 다. 예, 다 있습니다. 개념 다 달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포괄적 문제는 100문제 이상을 이렇게 다 정리. 네. 포괄적 문제는
1번 정의 또는 개요로 정의로 시작하고 2번은 도해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 3, 4번은 끌어낼 수 있게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찍힌 문제는 아이템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서술 위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2년 전에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뒤에 빡시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2년을 넘어 돌다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학원만 따라가는데 지금 주구장창 숙제를 겁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이제 저도 그전에 공부했던 것도 있고 학원에서 새로운 교재를 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숙제를 정리를 하는데 이게 머리에 쏙 안 들어오는 거죠. 정리를 하는데 막상 시험 치면 막 기억 안 나고 시간 안에 못 쓰고 그런 우리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글을 너무 많이 적는다는 느낌을 이제 받아들인 학원에서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표나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넣으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가 제가 이제 학원을 좀 처음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여기다 이메일 주소 하나 써야 될 테니까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물론 시험장에는 초인적인 기억이 나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숙제하고 학원에서 테스트하면은 너무 답답하게 이게 쓰는 게 기억도 안 나고 이게 페이지도 못 채우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극복을 좀 하려면은 좀 다른 방법, 제가 생각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좀 있는지. 우선 어떻게 하고 쓰셨나요? 기억. 우선은 저희도 이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대전학원도 장판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장판지 숙제를 저희는 총로는 장판지를 안 쓰는데 총로 외까지는 일주일에 3장을 무조건 써서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장판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뭐 좀 잘 모르거나 그런 건 최대한 장판지에 있는 내용을 썼고 그다음에 제가 다니는 학원은 서술형을 총 300문제로 요약을 해가지고 공정별로 총 300문제를 요약을 해서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자 아이템을 다 써라. 그 문제별로 각자 아이템을 다 써라. 그 아이템을 많이 뽑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그 연습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학원도 역시 모의고사를 계속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시간 체크를 했고 저는 가능한 1교시를 채우는데 50분 나머지는 채우는데 6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그림이나 표를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저는 보통 1교시는 완전히 다 채우면은 10분 정도 남고 서술형은 완전히 다 채우면은 2분에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모의고사 때 터득을 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그림을 채울 게 없으면은 그 관련된 어떤 뭐 표 이런 것도 막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뭐 댐의 기초 그라우티 공법 이런 거는 뭐 루전 테스트하는 그림도 놓고 루전 루전 공식도 쓰고 뭐 이런 걸로 관련 비슷한 걸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표에 연연하지 말고 생각나는 관련 해당 문제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도표나 박스나 그림이나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채우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문제의 지지와 조금 다른 게 다르다고 일단 채워라. 그렇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댐이니까 뭐 댐에 관련된 그러니까 댐 그라우팅을 썼어도 같은 루전 값을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고 루전 테스트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관련돼서 뭐 풍성하게 채운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다 쓰고 나서 빈칸에 그림을 채우셨다는. 네, 저는 일단 맞습니다. 저는 우선 먼저 다 그린 게 아니고. 네, 저는 우선은 그 채우는 거, 글씨를 채우는 걸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걸로 빈 공간을 채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글씨를 쓰면 내가 공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초보자는 잘 안 되는 점차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모의고사 썼던 문제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점차 이제 총 이렇게 답안지에서 약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글로 채웠고 이쪽 부분은 그림 3개 또는 그림 3개가 안 되면 그냥 어떤 말이라든지 설명 아니면 표 이런 걸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와꾸가 있잖아요. 네. 와꾸 지금 와꾸를 벗어나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네. 그게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뽑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술형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약 6개월 정도도 아이템 뽑는 연습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 제가 다녔던 대전 학원은 어느 순간 교수님이 이제 수준이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서술형 공부하지 마라. 용어만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용어만 계속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용어를 보는 게 용어만 계속 또 반복을 해서 봐도 이게 나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서술형이 뭐 점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 게 서술형의 요즘 서술형들이 다 찍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찍힌 문제의 요소들이 또 용어 책에 다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호 연관이 돼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어만 봤는데도 용어 점수가 별로 안 나오거나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다가 결과는 이렇게 됐네요. 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술형으로 준비한 문제가 용어로 나오면 좀 난감하고 이게 용어로 준비한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좀 난감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좀 왔다 갔다 좀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대한 아이템화해서 용어로 나온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최대한 아이템을 많이 끌어내서 적는 방법인 것 같고 서술형 문제가 용어로 나온다면 그냥 최대한 줄이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문제 푸신 것 중에서 모르는 문제인데 뭐 다 뭐라 공부 많이 해서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네. 상상해서 답을 작성하신 것도 있으십니까? 무조건 매 시험 회차마다 한두 문제는 모르는 문제를 무조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격작용을 뭐였지? 상수도 접합 방법과 수격작용 원인 대책 그걸 모르는 문제인데 그냥 적었는데 47점 주셨습니다. 반대로 BMS는 좀 알고 적었는데 44점을 주셔가지고 뭐지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